자, 계속해서 주머니 마인드맵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매니저님 바로 오늘 마인드맵 어떤 주제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공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2분기 잠정 실적이 네. 발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2분기 실적 시즌에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주요 그 포인트와 또 이제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들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네,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개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련주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도 예. 있듯이 2분기 실적 시즌 좀 기대가 좀 적게 기대를 덜 해야 우리가 피해를 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따가 제가 마인드맵으로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눈높이가 많이 좀 낮아지고 있고, 네. 기대치도 그만큼 또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마인드맵 보면서 투자 전략도 제가 한번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이 낮아지는 실적 기대치, 바로 이번 2분기 실적을 걱정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글로벌 기업들의 이 모멘텀도 둔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등 비용 증가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네, 글로벌 산업의 수요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네. 발발하게 되었고요. 네, 중국의 또 이제 봉쇄 조치 때문에 네. 이런 뭔가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커졌고, 그렇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매크로 변수 때문에 2분기에는 기업들의 실적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중고였습니다. 예, 진짜 맞습니다. 2분기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낮아지는 실적 기대치, 그리고 저기 하반기 실적이 더 2분기 실적에서 하반기 실적으로 넘어가자고 표시한 거죠? 2분기 아니죠. 실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이제 적게 나올 거다. 예, 진짜요? 부등합니다. 예. 2분기가 그래서 2분기도 안 좋은데 하반기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감이 좀 더 낮아진 상황인데요. 예, 저는 저를 괄호 표시를 해가지고 2분기 실적이 더 중요한 거 아니면 2분기 보고 이제 하반기를 더 보자라는 화살표 표시인가 예, 생각을 그렇게 오해할 했습니다. 수도 있는데 좀 실적이 좀 더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예. 자, 그럼 관련된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2분기처럼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일단 그렇죠. 기업들의 마진이 하반기에 계속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많이 좀 낮아지고 있고 소비가 둔화되는 국면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재고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많이 좀 감소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익 전망을 좀 하향한 업종과 상향 업종으로 각 증거사들이 계속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익 전망 하향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그렇습니다. 유통, 조선, 철강, 비철, 휴대폰 등을 들고 있고요. 네.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의 경기하고 산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대부분이 IT 쪽에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I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가전이나 휴대폰 쪽에 판매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네. 관련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유통 같은 경우에도 소비 여력이 낮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통주들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생기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가 수주로 받은 그런 수주권들이 지금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좀 이익이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철강이나 비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 전망이 상향된 업종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혜가 좀 기대되는 업종 섹터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상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개발도 하고 그런 쪽 네. 때문에 사는 시기도 기대감 크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이 높아지면서 고유가로 인한 정유 업종에 또 호실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주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좀 우려감도 있었는데 최근에 대기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크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안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쪽 안에서 조선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익 전망 하향 업종인데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을 때 조선주들이 잘 갔었는데 그 흐름이 좀 단절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조선업종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네, 뭐 작년이나 올해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 네, 그때 수주권들이 좋았어요, 정말.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기간은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뭐 2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이런 수주권은 그 한 2, 3년 전에 받았던 네, 그런 뭐 수주권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좀 저가로 좀 수주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주가라는 거는 앞으로 뭐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 시즌에는 뭐 지나간 그 수주권에 대해서 좀 이익에 대해서 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일감이 상당히 많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2년 반 정도의 수주잔고가 좀 쌓이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수주 한 걸 보면은 계속 이제 성과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뭔가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단기로 만일에 실적 때문에 약간 밀린다. 네, 그런 거는 오히려 조선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투자 전략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전략 그러면 저 예. 위에 있는 이익 전망 상향 업종 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익 전망 좀 상향된 업종이 괜찮긴 한데요. 네. 네, 일단 단순하게. 네, 예. 포인트를 한번 제가 펼쳐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네, 마인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투자 전략인데요. 맞아요. 일단 뭐 실적이 나오면은 호실적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만일에 호재인데 일시적인 호재나 예. 아니면 구조적인 호재냐, 요걸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만일에 일시적으로 좀 호재면은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예. 이게 계속 연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구조적인 호재면 오히려 네, 그 실적보다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악재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악재 같은 경우에는 네, 비중 확대의 네, 기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그 안 좋은 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뭐 4분기 실적 때는 보통 이제 빅베스라고 하면서 네, 그렇죠. 부실을 많이 좀 털어내는데요. 이런 게 만일에 일시적이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 네, 악재가 나타난다. 만일 업황이 많이 꺾였다. 뭐 그렇게 보면은 비중을 계속 좀 축소해야 같은 된다는 논리네요. 점. 네. 네, 요 점을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실적이라는 거는 후행 지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만일에 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 당연한 거죠, 사실. 예, 그동안 올랐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선반영된 경우에 네. 뭐 이런 흐름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적의 피크아웃 우려감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거 뭐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잘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많을 때 네, 주가 좀 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또 특히 뭐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는데 왜 자꾸 주가 빠져요? 뭐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만큼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은 후행 지표고 그렇다 보니까 뭐 2분기는 실적이 좋은데 하반기에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오히려 실적 개선된 종목들도 있는데 2분기에 실적이 좋지만 하반기에 실적이 하향되는 종목들은 네, 반등 시에 네, 차익 실현 기회로 한번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2분기 대비 하반기 실적 개선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좀 더 보유 나가시고 네.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셨다면은 뭐 신규로 한번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마지막 포인트 보시면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네,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 시즌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네,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요. 뭐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네, 좀 정리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 중에 예. 네, 뭐 경기 침체군에서 연착륙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런 서프라이즈 실적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종목 위주로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이따가 네, 관심주로는 이런 서프라이즈 예상되는 종목 중에 연착륙 예상되는 종목을 제가 빨간색으로 네, 표시를 했고 네. 그 중에서도 좀 괜찮아 볼 종목을 한 4종목 정도는 글자를 좀 키웠고요. 볼드체가 또 오늘 칠해져 있나요? 예, 또 4종목 중에서 탑픽도 있습니다. 아우,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좀 그건? 네. 복석을 가려봤으니까요. 예. 네, 끝까지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투자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발만 동동 구른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주식 투자 경력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실적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걸 보고 그냥 마구간으로 그렇죠. 네, 접근하시는데요. 네. 근데 향후 실적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네. 계속 좀 좋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네. 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야 된다는 것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 마인드맵이 그 프로토콜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뭐 이제 팔아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엑기스 바로 확인해 보러 넘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종목이 궁금하실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네, 뭐 각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에 대한 자료가 많은데 네. 서프라이즈 기대 종목을 추려보니까 네. 네, 이런 네, 8개 종목인데요. 네, 그 중에 한 네.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했고요. 그중에 큰 글씨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은 뭐 방송 시간 관계상 큰 글씨 종목들 주요 투자 포인트 위주로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보이네요. 이제 빨간색의 두꺼운 글씨체들이 좀 밑으로 갈수록 보이는군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빨간색 큰 글씨 종목으로 첫 번째로 제가 LG 노텍을 한번 제시해 드릴 건데요. 예. 그래서 뭐 LG 노텍은 지금 IT 수요가 계속 좀 둔화되는 구간인데 2분기는 비수기 구간인데 호실적이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분기에 상당히 좀 환율이 좀 우호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뭐 작년 하반기 출시했는데 지난 1분기에서 2분기에도 아이폰 판매량이 상당히 견조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아이폰 판매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LG 노텍은 대표적인 상저하고의 실적 패턴이 나타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하반기에 그 고객사인 애플이 아이폰 신모델을 좀 출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폰 신모델 출시로 인한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 형성될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면은 처음에 좀 실망합니다. 뭐 혁신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다 돌아가더라고요. 뭐 보니까 아이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그래서 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잘 팔린다는 말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기대감 상당히 크고요. 특히 뭐 아이폰 신모델에 이제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의 사양이 고사양화되다 보니까 제품 단가도 높아지고 그만큼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올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좀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상 순이익이 1조 8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좀 PER로 보면 7.4배 정도 수준이고요. 뭐 충분히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올라간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이 워낙 좀 뭐랄까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H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BH 같은 경우에는 그 RF PCB라는 연경성 회로 기판을 만드는 업체고요. RF PCB는 그 OLED 기판에 필수적으로 장착되게 되고 그리고 또 안테나로 장착됩니다. 뭐 최근에 뭐 이런 폴더블이나 아니면 이제 전장 쪽에 뭐 그 수요가 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상당히 지금 기대감 큰데 최근에 기관이 또 순매수하겠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정리하자면은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향후 가이던스도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종목들 이렇게 두껍게 표시해 주신 게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정리해 보면 이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이렇게 직접 또 마인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투자 전략과 거기에 또 엑기스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이렇게 주머니 마인드맵 준비해 주신 황성수 매니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면상한가 오늘 스페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